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몰카를 찍은 건데요. 이게 보험사의 적법한 활동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로우인사이드, 오늘은 보험사나 심부름센터 몰래카메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이번 보험사 몰카 논란,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동부화재 얘기인데요. 네. 동부화재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가 지난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골절 등 장애를 입었고 네. 동부화재는 A씨의 장애 지급률을 30%로 산정해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 지급률이 뭔가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애 정도 판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을수록 보험금이 많이 나갑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A씨는 이 장애 지급률이 너무 낮다며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장애 지급률 115%에 이른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30에서 115%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나요? 굉장히 이제 높게 병원에서는 이제 그 감정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씨는 이 감정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에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동부화재는 허위 보험금 청구라고 소송을 냈고 재판 증거로 쓰기 위해서 A씨가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자 A씨는 보험사의 몰카 촬영은 위법이라면서 몰카 영상을 근거로 장애 지급률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경위는 그렇게 됐고, 어떻든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거잖아요. 몰카를 찍은 건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이 이번에 최근에 판결을 냈습니다. 보험사가 찍은 영상을 증거로 인정을 했고요. A씨의 장애 지급률을 45%로 산정을 해서 4,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몰카긴 하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장애 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험사가 이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건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른바 그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하죠. 독이 든 과일은 뭐 먹을 수 없다 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뭐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법이론이 있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에는? 네, 독수 독과 이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독수 독과 이론은 일단 형사 소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민사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럼 네. 뭐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2006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애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보험사 직원이 8일 동안 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가 뭐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나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해서 소송이 한번 났습니다. 아, 보험사 직원 참 본인 직무에는 충실한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그래서? 네, 교통사고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나 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진 촬영이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네.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리 보험사 업무라도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대구고법 판결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대법원 판례가? 아닙니다. 몰카 촬영이 무조건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나 과장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는 거꾸로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나 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몰카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사생활 침해와 실체적 진실 발견 두 법익이 충돌을 할 경우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이 더 중대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네. 이번 대구 고법 판결도 보험사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적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강동원 대구고법 공보판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사건 판결은 그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장된 보험금 청구를 밝혀내야 할 이익을 초상권을 보호할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구체적 사안에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몰래 찍었으니까 이게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네. 찍은 영상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공표가 될 때 침해가 성립이 합니다. 아, 네.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어디다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 지금은 폐지되긴 했지만 옛날에 간통죄 있었잖아요. 뭐 이런 간통죄 뭐 현장 잡는다고 심부름 센터 같은 데 의뢰해서 뭐 쫓아다니면서 몰카 찍고 이런 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이런 것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런 몰카도 증거로 찾기 위한 수집 활동으로 분류가 돼서 정당 행위로, 즉 법정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IBS 법률사무소 유정원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몰래 불륜 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뭐 법원 판단이 그렇다고 하니까 심부름 센터나 보험사에 몰카 찍힐 일은 뭐 애당초 안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